주도적인 삶, 관계에 치이지 않는 심리 한 스푼 시작합니다. 13살 소녀가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서핑을 하던 소녀를 뱀상어가 공격을 했고 소녀의 왼팔이 절단되어 혈액의 60%가 빠져나갔습니다. 왼팔은 거의 어깨만 남았습니다. 이 소녀는 7살부터 서핑을 시작해서 유소년 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유망한 서퍼로 주목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날 그녀를 지키지 못한 가족들은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서핑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한 팔뿐인 그녀가 서핑을 다시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팔로 균형 잡는 법을 익혔고 다시 물 위에서 보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2016년 피지 국제 서핑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팔이 온전한 선수들 사이에서 경쟁했고 당당히 프로 서퍼로서 입상했습니다. 영화 소울서퍼의 실제 주인공 배선이 해밀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배선이 해밀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이론의 두 가지 핵심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녀에게 닥친 상어의 공격,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사고는 그녀가 막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절단된 왼팔도 그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불행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선이는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불행 안에서 계속 살지 벗어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일에 집중하면서 불행한 상태로 머문다면 2차, 3차의 불행을 계속 겪게 됩니다. 13살의 소녀는 상어의 공격, 생사의 기로라는 강렬한 사건에서 충분히 좌절과 두려움 속에 갇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서핑을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불행한 사건이 불행한 인생인 것은 아닙니다. 불행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선택이론은 강조합니다. 당신이 믿던지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잠재력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배선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선택이론의 핵심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그녀는 상황을 탓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갔습니다. 배선이가 다시 서핑보드 위에 섰을 때 단번에 파도를 탄 게 아니었죠. 그녀는 땅 위에서부터 보드를 두고 균형 잡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 팔로도 보드를 저어갈 수 있도록 개량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선택이론은 말합니다. 결과를 중심에 두지 말고 과정의 여정에 서서 내가 지금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고, 누구한테 핑계될 것조차 없는 사소한 변화를 선택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녀가 다시 서핑을 하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은 선택이론의 방법과 닮아 있습니다. 윌리엄 글래서 박사의 선택이론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에 집중하는 이론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무작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점점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더 행복한,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작은 선택을 통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일들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선택이론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고착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에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선택이론의 창시자인 윌리엄 글래서 박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공통적인 문제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휘둘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 자신에게는 삶의 통제권,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상의 희생자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임상 결과 근래서 박사님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질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치료했던 정신병동 환자들조차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박사님은 나아가 그 누구도 환경에 휘둘려 사는 희생물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나가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는 이게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들을 때는 변화가 찾아올 것 같지만 팟캐스트가 끝나는 순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선택이론은 우리의 의지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홀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이론은 관계 속에서의 주도적인 삶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우리가 남들에게 휘둘리게 했던 그 범인,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네스였습니다.